자, 오늘은 조건문과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으로 넘어가는데요. 가정법 또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그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제 이 가정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어떤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직설법, 뭐 현재라든지 직설법 과거로 이렇게 또 바꾸는 또 그런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을 딱 봤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후회하는 감정이 들겠죠. 어저께 공부했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정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아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제목이 조건문하고 가정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 구조를 이끄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조건문도 이 구조를 이끕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정법 과거 하려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접근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조건문하고 가정법만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정법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 시제가 들어가요. 근데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하고 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정법 과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건문형은 뭐냐면요. 형태상으로 보면 현재가 나옵니다. 현재 시제.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법 현재라고 보셔도 돼요. 가정법 현재. 근데 이제 문법상으로는 이제 가정법 현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그래서 현재 시제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를 의미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시제는 현재 시제지만 미래를 의미하죠. 미래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뭐 한다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조건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과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 이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건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건문이고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문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가정법은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조건 부사절 있잖아요. 시간 조건 부사절 보통 뭐 시간은 뭐 as도 있고 when도 있고 또 before도 있고 뭐 after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시간 때를 나타내는 말들이 접속사로서 존재하죠. 그리고 또 조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if죠, if,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부사절이라고 해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의미하지만 현재 시제로 써준다는 거죠.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형태상으로는 현재지만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면 지금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비가 온다면 I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미래니까 미래 시제 조동사를 씁니다. 근데 얘만 이제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쓴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나오죠. 현재 tried 시도하다 그렇죠? If he tries his best, 자, try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 그런 얘기죠. 그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he will succeed, 그는 성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현재 시제를 써준다는 거죠.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의미는 미래를 의미한다. 이런 거를 이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가정법이 아니에요. 조건문이에요. 자,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 의미상으로는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 그거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거가 나왔죠? 과거. 이걸 우리가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대신에 현재로 해줍니다. 이거는 만약 비가 왔다면 I will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물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하고 조금 이제 구분하면은 이제 온다면, 자, 우리나라 말에 온다면 하면 얘가 미래도 의미하고 현재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긴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f it rain 그러면은 비가 온다면 현재로 해석을 해주라 그랬죠. 왔다면도 과거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죠? 왔었다면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더 이전 과거고요, 그렇죠?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온다면 현재로 I would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물 것이다. 자, 그러면 얘하고 해석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비가 온다면 나는 머무를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라고 해볼게요. 어제 비가 안 왔다는 거죠. 안 왔는데 만약에 왔다면, 비가 왔다면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집에 머무를 것이다. 만약 비가 온다면 나는 머무를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자, 얘는 형식은 현재인데 미래처럼 해석을 하라 그랬죠. 얘는 형식은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처럼 해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머물렀을 텐데, 그죠? 머무를 텐데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머무를 텐데 비가 온다면 현재로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태상으로 과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과거로 돼 있으니까 과거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는요, 나중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무를 텐데,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현재에서 단 1초라도 앞에 있는 건 뭐 지나간 시간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딱 명확하게 뭐 과거다, 현재다 이렇게 딱 구분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온다면 머물 것이다 그런 얘기죠. 머물렀을 텐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씩 다 외워서 그 문법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가 온다면 앞으로 올 거예요.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이렇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부터 먼저 외울게요. If it rained, 비가 온다면, 비가 왔다면, I would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을 텐데.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을 하는데 왔다면이라든지 온다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하고 현재가 서로 중첩이 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어시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과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에 온다면, 왔다면, 과거도 의미하지만 현재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왔다면, I would stay home. 머무를 텐데, 머물렀을 텐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가정법에 대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거, 해석은 현재로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물렀을 텐데, 머무를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머무를 텐데. 그러니까 얘하고 조금 다르죠. 집에 머무를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비가 왔다면, 비가 온다면 집에 머물렀을 텐데, 집에 머무를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if he tries his best, he will succeed. 그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얘네들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쓰는데 내용상 현재 관점에서 현재 어떤 그 상황에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처럼 이제 해석을 해준다는 거,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건문하고 가정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